안녕하세요. 29년째 개인 재무설계 일을 하고 있는 희망재무설계 이천 대표입니다. 제가 강의 다니다 보면 제일 헷갈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노후생활비 얼마나 필요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보통은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대부분 뭐냐면 특징이 100만 원 단위로 말씀을 하세요. 따라서 저는 이제 은퇴 준비를 한 5단계로 보는데 일단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노후 생활에 정말 얼마를 쓸지를 꼼꼼히 따져보셔갖고 정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 노후 생활비 얼마 필요하냐 아니면 노후 자금 얼마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살아온 환경도 틀리고 보유한 자산도 다르고 앞으로 노후 생활의 목표가 틀린데 제가 어떻게 선생님들의 노후 생활비가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제 생활비는 제가 알아요. 아파트 관리비, 그다음에 뭐 통신비, 외식비도 필요할 거고 세금도 필요할 거고 재산세 뭐 이런 부분들 해서 제 아내하고 이렇게 적정 생활비하고 최소 생활비를 따져보는데 적정 생활비는 월 327만 원, 그다음에 최소 생활비는 월 266만 원.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따져본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뭐냐면 노후 준비를 시작한다. 그럼 막연하게 나 얼마 필요할까 이게 아니고 정말 내가 노후에 얼마가 필요한지 최소한 원 단위까지 따져보셔야 되는데 혼자 하시면 안 돼요. 배우자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그냥 결혼하신 분들은 뭐냐면 저는 제가 밖에서 쓰는 돈은 제가 잘 알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쓰는 돈은 우리 아내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막연하게 적는 건 정답이 아니에요. 부부가 그 표를 놓고 꼼꼼하게 같이 서로 상의해서 한번 따져보는 게 좋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계부 쓰는 방법인데 가계부 쓰는 사람들 많지 않고요. 대안으로 저희가 직전에 한 3개월 정도의 신용카드 소비출 내역을 내 거하고 배우자고 같이 놓고 거기서 한번 보시면서 참고해서 따져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소득 나오는 거 대비 생활비 따지는 게 아니고 얼마 쓸 거냐 예산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부터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죠. 저희가 노후 준비에. 제가 20대나 30대는 노후 준비에 대해서 강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앞에 닥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결혼도 해야 되고 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노후 준비할 틈이 없잖아요. 가장 뒤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후는 반드시 중요하다는 건 알면서도 아주 멀잖아요. 그렇죠? 아, 노후는 아직 더 있어. 그러니까 나 준비할 시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데도 가장 늦게 오는 목표에 대해서 허술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냐면 20, 30대 강의할 때도 여러분이 받는 월급이 지금 당장 쓰시는 월급만이 아니고 나중에 소득이 없어서 노후에 쓸 돈조차도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뭐냐면 저희가 직장생활 다니면서 그 월급을 그 사는 한에 있어서 다 쓰는 게 목표가 아니고 노후에 쓸 돈까지 미리 따로 떼놔서 적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 30대가 노후 준비라고 한다 그러면 좀 힘들어요. 막연하고 하기 싫고. 그래서 뭘 생각하시냐면 이제 절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 통해서 나중에 그 환급이나 취직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 30대는 뭐냐면 처음부터 노후 준비가 아니고 나 절세해야지, 나 자산하는데 세금 아껴야지 이렇게 해갖고 IRP나 연금저축펀드에다가 뭐 가능한 만큼만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나중까지 찾아 쓰지 않을 정도 금액만 넣는 걸로 해서 일단 절세로 출발하시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흘러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젊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았던 돈들이 뭐냐면 큰 자산이 되거든요. 이럴 때부터는 뭐냐면 내가 그 자금을 노후 자금으로 인식하면서 굉장히 편안함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저희가 직장인들이 할 건 뭐냐면 절세 플러스 노후. 그러니까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으셔라. 이렇게 해서 IRP나 연금저축펀드를 잘 활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20대 때는 결혼 자금 마련하고요. 30대 때는 결혼해서 애들 양육하고 내 집 마련 시작하지 않습니까? 40대 때는 뭐냐? 자녀 사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내 집 마련하는 데 대한 대가로 대출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요. 또 노후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이때부터 조금이라도 사교육비하고 절묘한 균형을 이뤄갖고 IRP나 연금저축펀드에 일단 넣기 시작하셔야 돼요. 50대는 뭐냐면 저는 강의할 때 뭐냐면 맥시로 다 넣으시라고 그래요. 이게 연간 불이백이 1,800만 원이에요. 그럼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고 900만 원은 세액공제 안 받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안 냅니다.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저는 1,800을 다 넣으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년만 넣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원금만 한 1억 8천 정도 되세요.
여유가 없더라도 세액공제 한도만이라도 꼭 채우시면 10년 부시면 한 1억 가까이. 그래서 절세도 하시면서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연금계좌 요거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억이면 굉장히 우리 큰 거잖아요. 사실 현금 2억 가지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생활비로 그냥 바로 쓰면 대략 한 6, 7년? 7년 정도면 그 돈이 다 사라져요. 우리가 2억을 이제 IRP나 연금저축펀드에 넣어놓고 연평균 5% 정도 굴릴 때 이제 좀 늘어나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돈을 300만 원씩 뺏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60세부터 찾았으면 66세면 생활비가 끝나버려요. 부족해요. 300만 원 못 찾아요. 또 하나 좀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60세에서부터 65세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는 국민연금 한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요. 300만 원씩 찾아 쓰고 65세부터는 국민연금 100만 원 나오니까 부족한 거 200만 원씩 찾아 쓴다고 해도 한 1, 2년 정도 연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0세에 눕고 저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저것만 갖고 노후 생활 해야지 하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좀 뭐냐면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지금은 뭐냐면 60세 이상이 10명 중에 6명이 일을 하고 70세 이상 중에 10명 중에 3명이 일을 하는 시대예요. 내가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일은 선택이 돼요. 우리가 평균적인 은퇴 연령이 72.3세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년퇴직을 하고 72.3세까지는 선택권이 있어요. 물론 이 중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한 50% 이상은 생계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35% 정도는 뭐냐면 나의 어떤 삶의 쓸모, 그 다음에 삶의 보람 이런 것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한 35%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퇴직을 굉장히 로맨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퇴 허니문 이렇게 해갖고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어 죽겠는데 나가야 되고 하고 싶은 일 아닌데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도 많은데 퇴직하면 누구도 나한테 그렇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잠이 없어져요. 제가 64년생이거든요. 한 60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그런데 지금 현재 한 5시면 눈이 번쩍번쩍 떠져요. 강의 있는 날은 3시면 일어나요. 정년퇴직 예정자 대상으로 제가 질문을 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다 웃어요. 다 그 정도 시점에 일어나는 거고 5시에 일어나서 정말 열심히 아침 내내 일을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전 10시에서 11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오늘 뭐하고 살까? 뭐하고 시간 보낼까? 이거고요. 그래서 같이 놀 친구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요새 추세가 뭐냐면 다 나가서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나 평일날 나 혼자 일 안 하면 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너무 심심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한 4% 정도 돼요. 그런데 평균 은퇴 연령을 지나서 저희가 간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72.3세 이후에는 100% 거의 다 생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강창희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 보면 70대 후반, 80대 돼도 아주 정력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아웃라이어죠. 특별히 드문 분들이죠. 대부분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퇴직금 2억 받아도 7, 8년이면 그냥 다 떨어지잖아요. 그 이후에는 뭐냐면 저희가 일을 해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60세, 지금 60대가 과거의 60대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건강하시고 오래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60대를 두 단계로 나눠서 일단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오는 시기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를 전 단계로 본다면 전 단계에는 조금 일을 좀 많이 해서 생활비를 일단 일로서 해결을 하고 일단 국민연금이 나오면 일을 좀 줄여서 국민연금하고 같이 해갖고 70까지만 2억 원을 안 건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71세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억 3,517만 원의 금융자산이 생겨요. 이러면 우리 사회에서 뭐냐면 금융자산에서 상위 1% 안에 들은 숫자예요. 그 이후부터 월 200만 원씩 찾아 쓰더라도 76세 시점에 여전히 한 2억 9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무조건 일을 하셔라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분은 200이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150, 뭐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지만 가능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500이 돼도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따라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따진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생 계획을 좀 세우면 약간의 전략을 하는 부분이고요. 나 노후 준비 안 해서 너무 걱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약간 거기다 보태서 법정 정년 이런 부분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60대 이후에 일할 때는 현역 시절의 소득의 반 토막 내지는 3분의 1 토막이에요. 급여는 줄어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현재는 법정 정년이 60세지만 우리 40대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정년을 맞이할 무렵에는 정년이 65세나 70세로 연장되든지 정년이 철폐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뭐냐면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일단 2억이라도 3억이라도 만드시는 게 먼저 중요하시겠죠? 국민연금이 63세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는 건 굉장히 운 좋은 케이스죠. 저희 사회에서 정년퇴직을 한다는 거는 10명 중에 1명 정도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일단 63세까지는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월 생활비 300만 원이 현재 인플레이션 반영 안 하더라도 1억 8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63세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 나와요. 생활비 300에서 100은 해결되고 200이 이제 부족한 그 부분이 아닙니까?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한다면 그 기간 동안 부족분을 하면 6억 4,80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앞에 기간하고 뒷 기간을 더하면 대략 한 7억 5,6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현금으로 갖고 있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 대안으로 뭐냐면 저희가 근로나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지 월세 나오는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다든지 금융자산이 있으면 이자나 배당소득이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내 집이 있다면 내 집을 연금으로 맡겨갖고 주택을 현금으로만 시키면서 저희가 부족분을 떼온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자산 10억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 표 보여드리면서 제가 농담을 많이 하는데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국민연금 한 170만 원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물가상승률 연평균 2%로 가정했을 때 65세부터 연금 받아갖고 100세까지 받는다 그러면 누적 수령액이 10억 6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교육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자신감 가지셔라. 친구분들한테 얘기하실 때 나는 10억은 준비됐어. 상대방이 뭘로 10억 만들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은 드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사실은 10억이라는 부분을 저는 자산 중심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10억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300만 원을 준비하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10억이라는 거에 짓눌리지 마시고 300만 원 이 부분에서 내가 필요하다면 이걸 어떻게 만들지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